네, 반갑습니다. 8월 2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마무리가 좀 좋게 끝났습니다. 아까 아침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전환돼가지고 야,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살아있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됐어요. 자, 일단은 오늘 상승의 주역은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더 많은 수량의 매수를 하면서 압도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도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를 좀 줄여줬죠. 그래서 뭐 매도가 지속되긴 했습니다만 금융투자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 포인트를 좀 상승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좀 스스로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단기성 물량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심리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된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 3223포인트,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을 딱 해준 모습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라면 지금 60일 이평선, 즉 3230, 3240 정도까지 올려주게만 된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를 잘만 넘기게 된다라면은 이제 주 중후반부부터 나타나는 경제지표들이 또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긴축이 빨라진다, 이거 가지고 또 위협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 주 초반에는 별로였고 주 중후반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주 초반부터 이렇게 좋아진다면 주 후반에는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종합주가지수 말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1037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아직 5일선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데드크로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빠지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유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103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 라인대 지지가 잘 되는 모습이라서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들 코스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SI 지표 보시면은 코스닥이 50을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45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한 며칠간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과매수로 들어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 발판은 준비가 되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급 동향이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일단은 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1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침 시황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연기금의 물량들을 약간 위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는데 그 이후에 연기금들이 됐어, 난 계속 올라갈래, 매수를 신나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7,700억이나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순 매도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매도를 상당 부분 줄여줬기 때문에 지금 3천억에서 1,400억, 1,500억까지 줄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줄여졌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라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만약에 순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일단 상승에 대한 기조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분위기 좋아졌어요. 다시 코스닥도 지금 푹 하고 떨어진 모습이 11시 부분에서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서게 되면서 금융투자와 함께 외국인들이 같이 동반 매수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자, 둘이 합쳐가지고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물량이면 제법 많은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이 정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자, 중소형주들도 오늘 반등을 좀 잘 해줬을 테고요. 계좌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어떤 부분들은 당연히 남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대형주 쪽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나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었어요. 4%대까지 올랐었는데 조금 반납하면서 3%대로 마무리됐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낙폭을 다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그걸 다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도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금융주들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보다는 나은 형태예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15%나 상승했다는 거. 다만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있었던 HMM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는 정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좋은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그다지 좋은 흐름들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한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또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그래 그런 정도 좀 평상시의 어떤 포인트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고영이 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12%까지 올랐었는데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긴 하죠.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영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에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뭐 상승 흐름들은 25,000원대 지지선만 만들어지면 괜찮다 볼 수가 있겠죠. 다만 25,000원과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동안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었던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금 주가가 뭐 어떻게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리고 지금 횡보를 통해서 이제 이평선 조정까지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연결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도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확정 매매 동향 보시면 금융투자 쪽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레버리지 쪽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쪽 그 순매도 쪽에 보시면 레버리지 매도가 있죠. 레버리지 매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레버리지 매도가 있고요. 그다음 2차전지 뭐 이쪽으로 매도가 좀 있었고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ETF 쪽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종목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끌어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2천억이 넘습니다. 순매수가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640억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을 일단 쏟아놓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받느냐. 자, 지금 아침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매수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을 계속 던지고자 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난 계속 던질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쪽을 던져서 차익 실현 하겠다라는 느낌이지만 레버리지는 매수하고 인버스를 팔았어요. 기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금융투자, 즉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투자조차도 레버리지를 사고 인버스를 팔진 않았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를 많이 하지 못한 형태고 오늘은 LG화학에 대한 매수만 조금 많아진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다시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80만원 지지선 라인 때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자, 다시 기관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상태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DB하이텍, 셀트리온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을 잘 보시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그러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입장이 아직까지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글쎄요. 대형주를 자기들도 같이 사고 있으면서 레버리지는 팔고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는 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방향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하시면 레버리지 쪽에 대한 매수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고 또 대형주에 대한 매수도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뭐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고 지수를 올리는 쪽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대형주들의 집중 매수를 하게 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살짝 조정에 대한 부분이 연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소만 된다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또 살아나는 분위기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 자금은 항상 위험합니다.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구간까지만 오게 되면 바로 집어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외국인 쪽으로 접근이 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본다라면 금융투자 쪽이 지금 계속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물타기를 약간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곳에 샀더라도 물타기가 들어갔다면 평단가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3240포인트 3240포인트 정도가 이런 금융투자 쪽의 어떤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은 금융투자의 힘을 받아서 3250 그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얘들이 일단은 수익을 챙기기 전에는 안 물러날 거란 말이에요. 꽉 물고서 그냥 막 계속 흔들어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의 어떤 움직임들 또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 정도 규모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되겠죠. 와, 시장이 이제 올라가네, 대형주도 올라가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망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사야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지,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하나 또는 수급이 하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진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뭐 오늘 같은 날도 거래가 더 줄었죠. 지난주보다도 거래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조그만 매수가 들어가도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을 때 오히려 이제 외국인 매수나 기관들의 매수가 같이 짬뽕으로 들어와 줄 수만 있다라면 아마도 주가는 조금 더 많은 상승을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상했던 것 이상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요쯤에서 마무리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막 이것저것 매수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매수를 많이 하실 것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요. 신규 접근이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잘 눌러졌는지, 또 추세가 잘 진행 중인지,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유튜브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되니까 그때 또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또 종목 간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